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협상과 관련해서 뚜렷한 윤곽이 잡힌 것도 아닌데 이제 시장은 어느덧 기업들의 기초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벌써 1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에 맞는 전략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방송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왕 일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증인할게요. 우리 위원님이 코스닥 분명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다고 증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6년 만이라고 하나요? 종가 1200선 회복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 신통방통한 시장 전략 오늘도 한번 챙겨주실까요? 너무 과찬이시고요. 그 딱 보는 눈은 딱 하나예요. 좀 대세 상승장이다. 코스피 형이 먼저 갔다.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음에 동생이 갈 것이다. 왜 그런 논리는 있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일단 한 주를 좀 리뷰해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 혜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키맞추기 상승이 일어났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드라마틱하게 올랐죠. 거래소는 코스피는 약보합일 때 코스닥은 2.5%나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정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활발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든가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이제 에너지에서는 원전이라든가 친환경 그런 쪽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제약바이오, 리브스 메디컬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또 성광밴드,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제는 또 화장품까지도 많이 좋았어요. 그 종목들의 한번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다 그동안 눌렀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거래를 만들어서 오르는 것들이거든요. 토요일 날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아니, 그건 좀 표현이 이상하다.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음 주는 이제 코스닥이 저는 좋을 것이다. 이제 코스닥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명한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또 광통신이라든가,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수익이 잘 나는지 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혜연님. 네. 2월, 3월달, 4월달 초부터 3월달도 그렇고 4월달 늘 우리가 시장의 불확실성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말 한마디, 또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가 뭐였을까요? 지금은 방향성 알 수가 없다. 관망하거나 현금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토요일 날 좀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좀 남대로 역발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전쟁 이슈는 항상 단기간에 그쳤고 제가 3월 1일 날 밤방송에서 이제 이 밤방송이 아니고 스튜디오 방송이 아니고 이게 또 인터넷 통해서 무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 전쟁이 준 어떤 시장 그런 충격 파동,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거기에서 자세히 브리핑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건 단기간에 끝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지금 이 자료를 이게 그림을 잡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월 달 항상 이제 지나 보면은 제가 수요일날 밤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걸.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주식하게 되면 제가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의 95% 분들이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내가 수익을 챙길 때 못 챙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2월 말이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이란 공격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기술적 지표는 우리한테 함부로 달려들지 마. 이게 2월 말이었거든요. 이렇게 과열을 알렸단 말이에요. 과열은 뭐냐면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달려들으면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없는데 이 시장은 또는 여론은 또는 뭐 대부분 전문가님들은 이때 왜 신고가 외쳐되면서 여러분들 막 끌어들였다란 말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주식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냐. 이 서킷 브레이크 날 때. 그리고 최근에 거쳐서, 나 그때도 여러분들 뭐 어디 방송 보면, 야, 지금은 불확실성이니까, 이럴 때는 추세를 보고 관망하거나 현금 확보가 좋아요. 그런데요. 신화불이 28% 올랐어요. 거의 쉼없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주식하실 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 목전에 전개되는 시세 추종 매매를 할 것이냐. 대표적인 급등한 차트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장이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급등한 차트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예고 없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또 실적을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57조, 하이닉스가 17조 6천억.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고 그다음부터는 주가 탄력이 둔화되잖아요. 항상 주가는요.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는 선반영해서 움직이는데 그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뭐냐면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매수를 외쳐댔어요. 이 한번 자리를 보실래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 3월 말이었어요.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휴전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항상 기술적 지표는 이렇게 우리한테 매수를 알려줘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십시오. 저는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또 시장을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저는 토요일 날은 늘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보세요. 일주일 내내 오르는 거 특징주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이 되고 맨날 내러티브한 그런 것들이 나의 이목을 끌을 때 찐 수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럴 때요.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께 강조를 쌌을 때 사라. 내렸을 때 대중이 외면할 때 사라. 그때 줍줍으시면 수익이 난다. 다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게 상위 5% 분들하고 95% 그분들의 차이점이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가 바로 수익을 챙길 때고 이때가 또 한번 매수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참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로서 너지보는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늘 지난 거 복귀해봤자 어떤 전성 관련주가 많이 올랐나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가 6,500포인트를 트라이하고 있거든요. 또 야간 선물도 1% 이상 오르고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6,500포인트 그때 제가 이때 얘기했거든요. 이때 6,500포인트는 쉽지 않게 갈 것이다. 단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과열권이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때처럼 가파르게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쟁의 충격파도 이미 지났지만 결국 이제 펀더멘탈 장사로 가잖아요. 그럼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선행해서 움직여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인텔이 급등 나오고 또 엔비디아가 급등 나왔죠. 근데 엔비디아 한번 차트를 보세요. 이제 싼 고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걸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한번 멈칫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앞으로 시장 반응이 결정될 거예요. 결론, 이럴 때 매수하세요. 이게 바로 대중과 멀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그 위험한 정배의 함정이고 그 다음에 찐 수익을 내는 건 바로 이 역배열이었다. 싸게 살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왜 이제 이번 주 코스닥을 좋게 보이냐? 다음 주죠. 코스닥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예, 코스닥입니다. 거래소가 28% 올랐을 때는 17%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6월달 목전에 두고 있어요. 자, 일단
코스피는 이제 8,000포인트 얘기가 나와요. 지금 6,500포인트죠. 8,000포인트면 더 가긴 가겠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3,000포인트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6월달 지선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게다가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국민성장펀드가 있어요. 150조 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각 증권사마다 ETF, 성장 그쪽에 다다 지금 포진된 게 많아요. 물론 그건 수시로 이렇게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그것도 봐야 되고 왜 코스닥을 좋게 보는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 보게 되면 외국인이 8,100억, 그 다음에 또 기관들도 1,700을 매수했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연기금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금이 가장 큰 매수 주체거든요. 코스닥을 보셔야 되겠죠. 연기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때 잠깐 매도했다가 계속 지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코스닥을 봐야 되겠고, 한번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쌍고점인데 저는 이거 뚫을 거로 봐요. 주봉을 보더라도 단단한 지금 지지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번 월봉을 봐도 이제는 뒷땅 내 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제 분기 차트를 보실까요? 분기 차트가 이제 지금 이제 2분기잖아요. 그러면 일수형 커버하고 이번 분기까지는 저는 장대 양봉 뽑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서 볼 때 시총 상위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2차전지가 있고 또 하나 뭘까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보실 때가 됐다. 자, 보시자. 저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를 종목, 바로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제 쌍바닥 얘기를 하는데요. 코스닥이 기회일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12월 달, 1월 달에 했어요. 이 쌍바닥이었거든요. 지금 또 한 번 쌍바닥이 나와요. 쌍바닥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ALCR이라든가 그것이 이미 어떤 재료의 소진, 그 다음에 또 뭐 3천당 제약, 그런 것들이 좀 찬물에 끼얹어 있지만 이 자리를 보게 되면 1월 달에 이어서 또 한 번 4월 달, 5월 달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많이 오른 종목도 좋지만, 신고가 타령도 좋지만, 급등한 차트도 좋지만, 급등할 차트를 보시라.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제 위원님 덕분에 이 토요일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코스닥 쪽에서 또 어떤 기회들을 노려볼 수 있을지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황금 맥점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나눠봐야 될 텐데, 위원님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 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체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다 보니까 키 맞추기 장세 위원님 종목들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분석 한번 도와주실까요? 근데 외롭기도 해요. 왜 이러냐면요. 진짜 아까도 그 차트를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왜 매수할 때는 외면하고 현금막 보고 늘 급등한 차트 보면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네요. 저 시골 촌동을해서 불나방처럼 확 막 그런데, 물론 장이 좋으니까 오르기도 올라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는 많이 오르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룸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기저효과 아시잖아요. 우리 해는님 공부 잘하셨으니까. 기저효과에서 잡아야 진짜 찐수익을 내는데 그 급등한 차트,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게 못 사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물론 상상할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2월 달을 반추해 보자고요. 저만 그때는 챙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참 근데 저는 이게 외로우니까 또 인기 영합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은 인기 영합하는 전문가 어느 때가 다 좋아하시냐면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급등한 차트, 상한가 막 뛰어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얼마 샀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급등한 차트만 뛰어나면 뭐 그냥 그 묻지도 않고 그냥 잘하는 전문가로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께 정말 주식 제대로 해서 찐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제 이번 주 포착한 남들이 안 보는 자리 몇 종목 한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덕산 하이메탈, 덕산 그런 같은 회사인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덕산 뭐가 있어야 돼.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2차전지 전액을 만드는 회사예요. 2차전지 보시라고 그랬죠. 근데 찐 맥점은 이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올랐는데 그것만 몰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화수분처럼 돈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진짜 롱텀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큰 수익을 여러분께 낼 수 있었던 자리는 5만 원 깨졌을 때예요. 천만 외롭게 그때 매수 해체됐거든요. 그 보지도 않던 그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이고 뭐 이제 25만 원 엊그제 제가 이게 또 3년 한번 들고 나왔잖아요. 23만 원 찍어서 뭐 짭짤한 수익도 냈는데 이제 뭐 30만 원 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핵심 요체는 이거예요. 개인투자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어떠한 지금 자금력으로 어떤 환경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가 홍상이라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자금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시장 대비 또는 남들보다 수익을 잘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뉴스 안 나오죠. 그분들이 이걸 외면해요. 53% 오를 자리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찐 수익 아닐까요? 이게 바로 황금 백점 9. 그들이 안 보는 자리 가만 보세요. 이게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평선 밀집. 그러면서 이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엑스비스가 있습니다. 엑스비스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또 회사장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신규 상장료는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4만 9천 원 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 23만 원, 25만 원 그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41%나 올랐어요. 찐 수익은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찐이라는 얘기를 좋아하는데 가쪽하고 찐 쪽이 있잖아요. 내 계좌에 직접 그 숫자로 찍히는 수익률이 찐 수익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뭐 또 고객 예탁금이 110조, 120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늦깎이 입문하신 분들은 그 뉴스 따라잡기. 늘, 엑셀리스가 뭔 회사야? 공부 안 하시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중들이 익숙한 종목들도 괜찮지만 찐 수익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피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최근 이게 양양 패턴에서 한 30%나 올랐어요. 30% 올랐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또 하나 메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눈여겨봐야 될 그런 거예요. 메주가 이런 콩으로 쓰는 메주가 아니고 네. 하이카드라고 매주예요. 네. 하이카드라고 해서 뭐냐면은 이 심장 그러니까 이동용 원격 의료기계예요. 그러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막 그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 같은 데 많이 침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체가 영업력이 크지가 않아요. 기술력은 엑셀런트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 동아ST예요. 동아제약. 그러면서 이런 것도 내용이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아니 59%면 이게 여기서부터 저점 내 59%고 이번 주마다 21%예요. 자, 급등한 차트하고 이 차트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급등한 차트에 자꾸 눈이 가고 특징주가 회자되고 여러분들 못 사면 바보 같게 만들 때 이건 이번 주마다 21%, 이 저점에서 59%가 올랐어요. 59% 오르는데 그 기간은 딱 얼마 걸렸어요? 10여일 좀 지났어요. 이게 바로 찐 수익이다. 항상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리센스 메디칼입니다. 제가요. 네. 이제 방송 출연 없는 날 이렇게 싹싹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 이제 돌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 방송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싹싹 이렇게 돌리는데 딱 이 리센스 메디컬 가지고 어떤 분이 막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칠판 있잖아요. 거기다 X표 쫙 이런 종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실제 봤어요. 공부를 해보셨나요? 신규 상장 무조건 안 되나요? 자, 성장주
대박주의 탄생은 현재 PER, PBR이 아니에요. 미래 성장성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 종목이 왜 좋게 느껴지냐면, 혹시 우리 선생님 여성들 이렇게 갈 때 레이저 치료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보톡스 같은 거 맞고 따끔따끔하고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침술이거든요. 이거 침습? 그건 아프니까 그걸 안 하고 냉각, 급속 냉각을 통해서 세포 척합한 그걸 해서 무통증이에요. 앞으로 시장성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깃해요, 벌써. 좋죠. 거기에다가 탈모. 이것도 저는 철저히 공부하거든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처음 이제 그다음에 차트를 보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늘 국어단 외운 식으로 편입관으로 주식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개인투자할 때 큰 수익 낼 종목들은 사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시장의 편견이고 선입관. 대박주는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봐요. 이때 50% 빠졌을 때 우리는 이때에서 이틀 동안 58%를 실전 매매에서 이게 상승이 일어났던 자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마디마디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수요일 밤방송 여의도 클래스가 있죠. 우리 시황전략에서 얘기할 때 딱딱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리센스 메디컬 공부 열심히 해보니까 괜찮던데요. 딱 소개시켜서 이틀 동안 이것이 몇 프로라는 36% 이상 올랐어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 아닐까요? 항상 이런 매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뒤안길에 꽃길이 있고 대중들의 편견을 깨는 순간부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좋아하시는 정배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못 사면 바보같이 생각된 포머 신드롬. 오늘은 제가 좀 톤이 높아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여러분 옆집 아저씨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시면 아하, 이게 매력적인 조모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편견이 정배일에서 많이 일어났을 때 정배일 타령하시는 분들 난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올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그들이 안 보는 자리였고 이편수의 밀집이었고 내용 있는 종목들이 찐수익을 주더라. 해냈겠네요. 네. 이틀 동안 36% 40%는 나쁘지 않죠. 1년에 저 정도 해도 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씀이 길어서 죄송해요. 엠프로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그 유명한 양양은 패턴. 21%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현대 H 이것도 양양은 패턴 18%나 올랐고, 제가 시간상 좀 시간이 많이 잡아서 마지막 어제 그 뜨끈뜨끈한 거 하나만 해요. 아니 S&T 에너지도 있구나. 이것도 한 7% 정도 올랐고, 어제 마지막 잡은 게 이제 성광밴드라든가 조선기계가 괜찮았잖아요. 요거 한 마지막 공부해 봅시다. 뭘까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양양 패턴. 어제도 10% 올랐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특징주 성광밴드 찾고 하이록 찾고 오늘의 지산 오늘 뭐 조선 기계도 쫙 여기에 또 이제 스크롤 나오잖아요. 그 그래픽에 기가 막힌 맥점이었죠. 이 맥점 매매를 통하면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를 종목을 누리시면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또 이번 한 주를 빛내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시간 댓글에 맥점 정말 기가 막히네요. 리스크 정말 최소화해줘요. 라는 글이 달렸더라고요. 왜 혼자 매매하실 때 수익 중이어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보내줘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어지는 강의까지 잘 집중하시면서 편안한 매매 전략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토요일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네. 저희는 우리 위원님이 외롭다, 고독하다 할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무릎을 탁 친다 그럼 박수가 나오고 저희 토요일은 늘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 위원님이 외롭게 바라보면서 어떤 내용 챙겨볼까요? 외롭지만 수익은 외롭지 않다. 그쵸. 그게 상위 5%의 매매표입니다. 아까 댓글에 뭐 맥점 잘 잡는다고 그러셨어요? 네. 원래 이제 지금은 이제 양학이 워낙 발전해서 이제 한의가 조금 그렇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유명한 한의사들은 맥을 잘 짚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맥을. 근데 주식도 있잖아요. 수익을 많이 내려면 맥을 잘 짚어야 돼요. 그 맥을 올랐을 때 아니고 오르기 전에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까요? 네. 자, 최근에 이슈화되는 테마가 무엇이 있었나요? 2차 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5G, 6G,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광통시까지 통신 장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참 신기반기하다 그럴까? 네, 이건 왜냐면은 그런 테마, 이슈가 되는 테마는 기가 막히게 아까 뭐 마법의 황미끼가 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잡아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잡아줘서 좋은 상승이라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실제 매매에서 수익을 그때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참 행복한 매매 듣기만 하더라도 가슴 벅차죠. 근데 대부분 개입자들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매매를 하세요. 그렇게 행복한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한 투자가 어떤 것이냐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제가 개발을 했지만 제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입니다. 찐 수익이 나는데 저는 항상 미래를 보시라고 그래요. 미래. 내가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셔야 돼요.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상승이 날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다 보셨잖아요. 그런 맥점 자리. 급등한 종목 요즘 장이 좋아서 몇 개 또 급등하면 또 급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닥 관심 없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근데 급등한 종목 추격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제일 덕목은 잃지 않는 거다. 제2 덕목은 뭔지 아세요? 제1 덕목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게 리스크. 대부분 개인투자들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나와요. 또 그런 말씀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이 잡아도 신기하게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난다. 가장 중요한 거.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항상 뉴스에 앞서서 맥점을 알려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아까 말씀한 선점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번 공부하십시다. 이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고 쫙 그런 계좌 수익이 들려지죠? 이게 바로 진정한 역배일이에요.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 작년 4월 9일 날 딱 1년 됐지만 제가 밤방송에서 지금이 바로 조류의 기회다. 근데 모든 매스컴에서 앞이 안 보인다. 예? 그때는 다 아시죠? 뭐 계엄정국, 그 정치적인 케이오스가 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이 역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바로 황미끼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또 이렇게 저는 참 여러분들 하루 종일 좀 방송하고 싶은데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다 있는데 아까도 그 그래빌 옆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딱딱 여러분 때 확률 쪽으로 가장 적중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우리 혜니카님 맨날 밤양경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잘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평생 밀집이에요. 이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에요. 쫙 이평생 만지면서 튕겨져 나가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주더라.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아하, 이런 차트를 혹시 보게 되면 그래, 그때 조은정모 선장이 이건 맥점이래. 이런 것도 자꾸 한번 타산지수로 공부하시라는 거죠.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제 말씀 맞나 틀리나? 아까 제가 그랜벨 차트를 올려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맥점을. 상승되면 눌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운영 자금은 한정적인데 just in time 어떻게 가장 큰 수익을 내느냐는 거예요. 이표서 밀집이었죠. 신기하죠. 양양음? 거기다 캔들 이렇게 나오죠. 74%나 올랐어요. 제가 딱 방송을 봤습니다. 이때는 본체 만체 하던 분들이 오늘의 특징주 이 자리에서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먹죠? 괜찮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이거 뉴스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 매수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도 최근 일부 반도체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불기둥프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탐닉하고 쫓아다니시는데 그것도 다 보는 관점의 차이지만 저희 기준은 여기서 잡지 여기서 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보실까요? WCP가 있어요. 이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에서 이미 LNF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미 100 가까이 나오고 있고 WCP가 바로 ESS 분리막을 하는 회사예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맥점을 오늘 맥점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보세요. 눌림에서 상승이라 하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눈싸움 있게 보세요. 단기 이평선에 새끼를 꼬았어요. 밀집을 했어요. 이게 양양 패턴이죠.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났고 first time, second time이 양양, 또 한 번 변곡이죠. 그러면서 100%가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때 무방할 때, 뭐 이따 무방 나눠 되겠지만 제가 좋은 종목 발굴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드렸던 종목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텍 같은 거 이제 요즘 광통신인데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뭐예요? 양양 패턴이에요. 살짝 눌림을 주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황금 맥점은 당일 못 가도 또는 3일 또는 5일 내에 상승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바로 이날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눌렸고 다음부터 급등하면서 그 당시 상승 파동을 이루어지더라. 참 재밌죠. 근데 이때는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방송 출연한 전문가지만 이때 제가 방송 보면은 한낱도 안 나와요. 진짜 한낱도 안 나와요. 왜 황미끼가 차별이 되는지 조금 이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수익만 잘 나면 되니까. 오이솔루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이솔루션도 이제 화이버지 그건데 이것도 가보세요. 양음 넘버 4예요. 이때 포착이 되고 양양음 이건 결정적인 맥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오면서 140%나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아주 IB 투자. 요즘 또 아주 죽여주죠? 이게 뭐냐면은 다 이렇게 스페이스X 거기에 투자한 회사예요. 뭐 미래에셋 그런 거 같이 또 DSC 다 같은 투자 회사들인데 벤처 투자 회사인데 이 자리를 보실래요? 이표선 밀집이죠. 이표선 밀집이에요. 시작합니다. 빨간색이 5일선 제가 이제 다 뭐 색깔 구분은 여러분들 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하늘색이 청색이 이게 11선 이게 21선이에요. 가만 보면은 이거 완전히 모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저기 혜은크님 이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때부터 맞아 떨어져 튕기다 병골 이루면은 이때부터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럴 때 포착이 되더라. 이게 어제 또 상한가까지 뽑아버렸네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삼삼전기가 있어요. 뭐 다 아실 거예요. MLCC에서 대장, 뭐 다 기판 다 아실 텐데 이것도 처음에 포착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리,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양음. 그러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더라. 지금 삼성전기가 워낙 실적이 좋아서 지금 이 고공행진하고 있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많이 올랐을 때 사면은 크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크게. 근데 계속 오르면 특징주로 구분이 되고 방송을 타죠.
예, 그러면서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찐 수익은 바로 이럴 때 잡으시는 분들이 찐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재미있게 공부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또 FRT가 있습니다. FRT 차트는 다 공통적이 있을 거예요. 첫째, 뉴스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바로 기가 막히는 황금 맥점이었다. 이것도 양양한 패턴? 한번 슈팅이 나오고 양음 패턴? 이때부터 또 가파른 상승의 흐름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빛과 전자, 뭐 거의 다 동일 테마인데 이건 한번 차트를 보세요. 상승되면 눌림이죠. 양양음. 거의 이평수 밀집이 또 한번 새끼를 꼬죠, 여기.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 양양 패턴이고 그다음부터 3거래일 만에 밀집되어 있죠. 튕기져 나가잖아요. 이것도 황금 맥점 남바나인 음봉 다시 되면 또 튕기져 나가고요. 이것도 양양 패턴을 또 한번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요. 어쩌면 주식 되게 쉽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대한광통신도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요것도 양양 패턴, 이평선 딱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찍고 그렇죠. 찍고 날아가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재밌죠? 예. 키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때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광통시장에서 저는 이게 실전 매매에서 진짜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던 건데 RF 머티리얼즈는 광통신 모듈형 펑크 레이저 그것을 미국의 루멘트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양양원 패턴, 호호. 그 다음에 또 한번 양양원 패턴, 또 양양원 패턴. 이것도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가만히 보세요. 보통 시장에서 회자되고 특징도 구분되고 그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급등한 차트 올랐을 때였죠.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이 자리예요. 이게 베스트. 이쪽에서는 굿. 여기서는 그냥 쏘쏘.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자리는 다 외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센스 메디칼.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파른 상승이라고 이게 바로 역클 관심주였어요. 어제 활용 점정을 찍었다. 왜?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누른 반면에 이 종목은 정말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아주 좋았던 게 뭐예요? 대주전자재료예요. 상한가 같죠? 대주전자는 원래 실리콘 응급제인데 이게 바로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과거에 스페이스X 관계자들이 이 회사 방문도 했어요. 뭐 때문에요? 우주용 태양 전지 소재 때문에요. 그 내용이 됐죠? 그러면 요것도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 딱 제가 관심 종목 드린 게 아까 리센스 메디칼? 그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대주전자재료였어요. 2000년에서. 왜 그랬냐? 역전자망체 도지했어요. 어제 상한가 멋지게 상승이 일어났다. 항상 이런 매매, 음선에서, 음선이 아니라 좋아요. 남들이 안 보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더라. 혹시, 야, 너 저거 오른 것만 가지고 그러지? 이것은요, 시스템이에요. 다 이게 지금 3달 동안 여러분들께 이것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냥 RF 머티를 뭐 또 쭉쭉쭉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수익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닥 제 경험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그닥 크게 먹을 게 없더라고요. 오를 종목을 노리시고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황금 맥점 추적기가 그걸 잡아준다. 제발 좀 겉모양, 급등한 차트, 화려한 언어의 유희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계좌 수익을 찌르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매번 주말마다 잔소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댓글에는 친절한 강의 덕분에 또 공부가 많이 된다라는 글만 남기네요. 자, 이어서 AS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알지노믹스도 있고 RF HIC도 있고 한중 NCNS가 있는데 세 종목 다 정말 멋지게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AS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알지노믹스예요. 오호, 쌍둥이 패턴이 나오네요.
다이버전스네요. 괜찮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시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짧게는 한 21만 원까지 보시자. 두 번째, RFHIC. 이제 이번 주에 이 통신 관련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못 냈는데요. RFHIC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저 스탁 못 띄우시, 됐다. 아유. 됐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이것도 이제는 이것은 꾸준히 보셔야 돼요. 통신 장비는 5년 만에는 빅사이클이에요. 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면 제가 빅사이클로 보는 건 2차 전지하고 바로 통신 장비입니다. 뭐 꾸준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요것도 뭐 수익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한 11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그 다음에 한중 NCS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선점 전략이 통했죠. 예, 이것도 짭짤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2차 한 8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AS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바라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리센스 메디칼을 다시 한번. 오. 근데 이것은 제가 노파쇼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주일 단위로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 물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게 사지 마시고 눌렀을 때 매수하고요. 그런 가격 전략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위원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인데 오늘 공개 방송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잡아주실래요? 아까 다 보셨죠? 저는 허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롭지만 이렇게 황금 매출은 좋은 상승 흐름이 나더라. 찐상 불꽃 축제를 오늘 초대할 겁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저 후배분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니다가 이게 이 일을 접어들었는데요. 정말 편하게 매면서 수익을 어떻게 압도를 낼 것인지 제가 또 좋은 종목도 준비했고 또 오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후반부 2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최태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4월 시장은 다르네요. 자, 네. 이 시장 안에서 또 어떤 내용도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연 씨? 오늘 무슨 날이죠? 골든 타이밍 하는 날이잖아요. 아, 토요일 골든 타이밍 이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골든 타이밍이 정말 장안의 화제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월요일부터 말씀해 주시던데 오늘 드디어 그날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골든 타이밍 잡아볼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필요하죠? 3가지 준비물.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노트에 써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꿈의 급등 구간을 모셔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바로 골든 타이밍인데 RSI 지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배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구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성장성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RSI는 시장의 심리를 읽는 지표라고 해서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르는데 저는 심리 강도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30 이하에 올라오는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로 우리 여러분들께 이 골든 타이밍을 검증했는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다들 아시죠? 대형 커패시터 필름의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ESS와 발전용 설비, 변압기 같은 쪽이죠.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커패시터 필름이에요. 또한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기가 흐르는 곳엔 모두 이 커패시터 필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기업의 성장성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죠?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골든 타이밍을 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지금부터 보시죠. 자, RSI 지표가 30 이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오는 정배열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노트 최상단에 이 삼영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만에 34%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만 34%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당연히 신고가로 넘어갔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삼영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아직도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대형 커패시터 필름의 국내 1위라고 이 기업이 ESS와 변압기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라고 관심 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점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눌림목이 온다면 이렇게 한번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눌러줄 때 매수다. 주가는 늘 왈추를 추면서 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OLED 증착 장비 제조 기술로 국내 탑티어 기술이고요. 또한 이 마이크로 OLED 8.6세대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 분야가 일본의 캐논토키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였는데 단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선익시스템이 기술력으로 국산화를 이뤘고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높은 성장성의 플러스로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산업이죠. 3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사업에 진출을 해서 그 증착 장비에 진출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만든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역시 우리 여러분들 노트 상단에 선익 시스템을 적어놓고 매매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확인을 해보죠. RSI 30 나왔죠. 그리고 정배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기업들 여기서 쫓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무기가 있잖아요. 무분별한 가격에 매수 안 해도 충분히 어디서 공략한다?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멀어질 때는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가올 때를 기다려서 손을 잡아준다. 그 전략, 왈츠 전략을 통해서 눌러줄 때 매수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일주일 만에 27%가 급등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상승이 이어졌고요. 주 후반까지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간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성장성과 실적을 보여준 종목이라도 반드시 눌림목을 주게 돼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부분으로 내려와서 지지가 돼준다면 이런 위치에서는 놓치지 말고 매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보시죠. 자, 한선 엔지니어링 익숙하시죠? 블룸 에너지와 깐부 기업이다. 블룸 에너지가 현재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 1티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최근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플러밍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눌림목 공략을 주문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100%가 성장이 됐어요.
당연히 주가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겠죠.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블룸에너지가 북미 지역에서 수주를 연이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독보적으로 함께 구조적인 성장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은 올 한 해 공장 증설까지 마친 상황이라서 실적이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서 삼영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이 한선 엔지니어링 기업은 우리 국내 AI 인프라의 핵심인 이 연료전지나 에너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품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눌림목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위치였는지 볼까요? 자, RSI 30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내가 뒤늦게 봐서 못 쫓아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이 골든 타이밍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그 가치, 추격 매수가 절대 아니죠. 기다리자. 눌림목을 기다려서 이렇게 내려와 줄 때 지지가 되면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5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을 이 시간 골든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성장성과 RSI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겁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눌림목 공략을 강조드렸습니다. 보시죠. 오늘 이번 주에도 신고가가 나왔고요. 저는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2025년 한 해 내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려왔었고 그때 이제 급등 구간이 있은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도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제가 드디어 매수를 말씀드렸던 위치. 어떤 위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TX 엔진은 K9 자주포의 심장 엔진을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원래 유럽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중동 지역으로 수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국산화 만들어서 중동 지역의 수출길을 열어준 게 바로 STX 엔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STX 엔진의 감사패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을 호령하게 만들어준 기업이 바로 STX 엔진이다. 최근 들어서 친환경 선박이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선 분야에서도 STX 엔진의 성장성은 놀랍습니다. 자, 이런 대형 엔진의 국내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STX 엔진이에요. 이렇게 독보적인 수주 능력과 실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M&A라는 재료까지 만들면서 수익률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보겠습니다. RSI 30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정배열 구간.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위치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 이후에 계속 상승을 거듭하고 있고요. 지금 단일가 거래에서도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상황이죠. 한번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내 대형 엔진 3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선박에서도 엔진이 독점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2026년 계속 오버클럭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는 상황에서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 하셔야 됩니까? 눌림목을 기다리셔야겠죠. 그게 바로 골든 타이밍의 핵심 가치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신고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RSI 30 골든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다음 주에 봐야 될 종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차세대 송배전 인프라의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 세명전기예요. 이제 AI 인프라의 핵심이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으로 가거든요. 기존에는 교류 방식이었는데 장거리 송전 시에 이 교류 방식은 에너지 손실을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그로 인해서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을 써야 이 AI 시대에
인프라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서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초고압 직류 송전의 핵심 부품이 바로 세명전기가 만들어내는 금구류입니다. 이 금구류 시장에서는 세명전기가 거의 독과점과도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금구류가. 근데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같은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똑같은 영업이익률이 아니라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명전기의 올 한 해 실적 역시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래켰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돼서 실적이 8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업 내용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위치 보겠습니다. RSI 30 만들어졌죠. 자, 이제 골든 타이밍이 나오는 초기 국면입니다. 성장성, RSI, 그리고 골든 크로스 모든 3박자가 만들어졌다. 자,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온전선, 대한전선 모두 신고가입니다. 대원전선까지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업 역시도 이제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님들 따라서 후발주자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소개한 기업입니다. 자, 골든크로스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고 이제 막 성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여러분들 노트의 최상단에 이 세명전기라는 이름이 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에요. 선박용 크레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방 조선사들이요, LNG랑 LPG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박용 크레인 역시도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탑재 수량이 늘고 데크하우스 역시도 단가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로 인해서 오리엔탈 전공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수주 잔고가 3,300억 정도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올 한 해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본격적인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실적의 퀀텀 점프가 있을 것이다. 자, 최근 들어서 조선 종목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주가 역시도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기자재단으로 그 수혜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RSI 30 나왔죠. 골든크로스 초기 단계입니다. 정배열이에요.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적과 RSI, 골든타이밍이 3박자가 맞춰진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이 조선업종에 최근 들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1분기 실적이 퀀텀 점프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 조선 기자재단의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이 신고가 갔고 삼성중공업이 신고가 갔고 한화엔진 역시도 신고가를 갔어요. 이 시장의 수급은 기자재단으로 한번 더 전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리엔탈 전공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하이니켈 양극재 채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 부품인 무수수산화 나트륨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수수산화 나트륨 시장의 캐파를 감안해 보면 이 강원에너지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가능이 될 텐데 왜냐하면 무수수산화 나트륨 국내 1위가 바로 강원에너지입니다. 특히나 이 강원에너지는 또 하나의 성장성이 산업용 보일러 시장에 오랫동안 선제적으로 자리하면서 이 신규 시장인 SMR 시장으로 진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력한 성장성 무수수산화 나트륨의 시장을 꽉 잡고 있으면서 신규의 성장 동력으로 SMR 시장까지도 진출한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올 한 해 강원에너지의 비상을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주 잔고가 4,400억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강원에너지도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작년과 완벽하게 달라진 그런 실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수산화 리튬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 강원에너지 1티어 기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에 좀 적어두시고요.
자, RSI 30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성 공부했죠. 기술적 타이밍 2개 체크했습니다. 이제 비상의 길이 남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고점 부근에서의 저항 구간이 19,0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무리가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정배열로 한번 넘어온 종목들은 쉽게 이렇게 역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출을 주고 나서, 분출 구간을 주고 나서 꺾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 강원에너지의 비상도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골든타이밍 강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검증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봐야 될 종목까지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추격 매수의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종목들이 좋은 가격을 줄 때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이 골든타이밍에 대한 강의를 우리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실전에 써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각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골든타이밍 강의 있는 날,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알찬 강의들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보다 디테일한 전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부마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은 정말 좀 마음 놓고 바라봐도 되는 시장이었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만 강한 것도 아니고 이제 코스닥도 좀 쫓아가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4월을 시작하면서 딱 이 단어로 4월을 요약해드렸습니다. 4월은 압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압도가 맞았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행복한 비명을 질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고, 그리고 다음 날 코스닥 역시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이거든요. 닷컴 버블 이후에 코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날입니다.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리고 이번 달에만 코스피는 3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만 이렇게 호조를 보인 게 아니고요. 간밤에 나스닥 역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말 거의 90도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증시 역시도 사상 최고가, 우리랑 비슷한 AI 공급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 증시 역시도 랠리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AI 인프라거든요. 자,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지금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간이 일단 1막이 끝났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알렸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선주라든가 원전주, 전력기기, 통신 관련 종목들, 이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요, 마치 용광로가 펄펄 끓듯이 달아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섹터를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갈릴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내내 외쳤습니다.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단 한 종목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모두의 시리즈 기판 종목들. PCB 기판의 절대 강자죠. 대덕전자는 이번 달에만 5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1월 이후에는 14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소캠2의 절대 강자라고 말씀드린 심택 역시도 이번 달에만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프레임 기판의 절대 강자 해성 DS 역시도 이번 달에만 80%에 달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판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단 한 종목이라도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전력기기 업체들도 이번 달에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신재생에너지 등 특수변압기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알려져 있는 산일전기가 70%가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송전부터 배전까지 턴키 방식의 수주가 가능한 국내 전력기기 1티어 기업 LS 일렉트릭도 이번 달에만 62%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왜 상승하겠습니까?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어떤 기업들이 그런 실적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쭉 준비해 왔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결국엔 지금 글로벌 시장은 AI 인프라 전쟁이에요. 돈이 빅테크에서 AI 공급망 업체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업체를 선점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저는 2026년은 일생일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4월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6월 달까지 내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얼른 들어보고 싶지만 우선은 AS 전략부터 챙겨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제주반도체, 달바글로벌, 한중 NCS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세 종목 활약이 대단합니다. 추가 전략도 잡아주실까요? 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전이나 우리가 보통 TV 같은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산하는 것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전은 아시다시피 전력 소모가 좀 적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전력 반도체 LPDDR이 필요한데 이 저전력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거의 70% 정도를 독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저전력 반도체는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한 시장을 제주반도체가 버텨냈거든요. 그 결실을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톡톡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세계 양대 모바일 AP 업체죠. 퀄컴과 미디어텍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제주반도체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은 이렇게 가능성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으로 그 가치를 톡톡히 증명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게 전초전이었습니다. 2026년은 말 그대로 실적이 날아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현재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날아올랐습니다. 왜냐? 사상 최대 실적을 1분기부터 보여줄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돌파를 했지만 추가적인 성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눌림목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 5만 원 이하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하늘이 준 더 없는 기회다라는 생각이고요. 눌림목 공략으로 다음 주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신 분들은 5만 원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은 달바글로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승무원 미스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침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추가 전략 잡아주실까요? 네,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화이트 트러플을 화장품에 녹여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명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우는데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미스트입니다. 굉장히 촉촉해요. 5일층이 노란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보습 시간이 오래 갑니다. 마치 달바글로벌 영업사원인 것처럼 제가 느껴질 정도로 매일 달바글로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가 상승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권에서 이제는 신고가 위치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이 미스트 세럼이 아마존에서 판매율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주가가 작년부터 계속 하락만 거듭했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눌러줬단 말이죠. 우린 이런 이치를 놓치면 안 된다. 자, 2024년부터 매년 50%의 성장세를 작년까지 가져갔고 올해는 여기서 또 50%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1,100억대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으로 1,000억대를 넘어서 1,200억대까지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달바글로벌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영업사원이 돼서 이 달바글로벌을 추천드렸고요. 어느 위치들이었냐면 이런 위치들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위치, 저점을 찍고 골든 타이밍처럼
정배열로 돌아오는 이런 위치 놓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머니왕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가도 같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이 2026년 사상 최대치를 보여줄 것으로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1분기 이미 사상 최대치가 나왔잖아요. 자,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면 올리브영 가겠죠. 올리브영에서 뭐 사겠습니까? 숙모 미스트 사겠죠. 자, 신고가 위치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과도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뭘 기다려야 됩니까? 추격 매수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눌림목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어느 위치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위치들. 이런 구간에 눌림목이 온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사원이 일을 잘하네요. 자, 다음 종목 한중 NCNS. 이 종목은 저희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자, 이 종목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국내에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유일하게 납품 레퍼런스가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한중 NCS입니다. 어디에 납품되고 있냐? 삼성 SDI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SDI만 납품됐는데 어디가 또 신규 성장 동력으로 붙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자, ESS의 글로벌 리더격인 이 두 회사가 모두 한중 NCS의 순행식 냉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냉각 장치는 공냉식으로 에어컨식으로 열을 줄여주는 이게 대세였는데 이게 열 효율이 순행식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효율이 높은 이 순행식 냉각 장치를 글로벌 리더 회사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은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ESS 시장을 보세요, 지금. 삼성 SDI의 수주를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ESS 매출이 82%까지 늘어나 있어요. 작년까지는 설비 투자를 위해서 기꺼이 적자를 감수했지만 2026년은 뿌려놓은 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실로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추가적으로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위치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거의 확실시 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반 기업의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마디들. 자,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이 정말 폭발이 됐는데 그 뒤로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이 거래량 때 들어온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자, 거래량이 없이 눌러주는 마디들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 이 눌림목 놓치지 말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단기 매매 자본도 충분히 좋은 수익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S 전략 오늘 정말 재밌게 챙겨봤던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부터 계속 기대감을 키워왔었던 새로운 종목 전략에 대해서도 내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베트남 전선 시장에 1위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어요.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후반부에 시장을 어떤 종목군들이 이끌어갔냐면 바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이끌어갔어요. 산일전기, 대원전선, 가온전선 주가가 지금 신고가로 폭등하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 또 LS 일렉트릭 신고가 위치예요, 다. 근데 이 베트남 전선 시장의 1위 기업인 이 LS 에코에너지도 지난주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직도 좀 목이 마릅니다. 이 기업의 내용이 워낙 좋아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제8차 전력 기업을 대란을 어떤 식으로 넘길 거냐면 전력 대란 대책을 내놨는데 당연히 시장의 캐파가 확대될 전략이 내놨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LS 에코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베트남에서 값싼 인건비와 싼 설비 투자를 통해서 마련된 전기를 북미나 유럽으로 수출을 시작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저를 통해서 이 풍력의 전기를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이 싱가포르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S 에코에너지의 2026년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CEO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매출 1조 원이 가능하다.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LS 에코에너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위치를 볼게요.
제가 여러 번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신고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급등주는 뭘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급등주는 수급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아직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금요일 날 살짝 쉬어주면서 숨고르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것은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25년 영업이익이 49%가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보여줬는데 올해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보다 60%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S 에코에너지 이런 이치들 5일선 부근에서 붙여서 매수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전략도 빠르게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이제 피지컬 AI 기업을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이 올해 AX,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이 AX 전략의 가장 큰 수혜를, 그룹 내에서 수혜를 보는 것이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물류 자동화 전환의 최대 수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어서 크레인과 항만 하역기 같이 AI를 결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계들, 여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고위험, 고강도 현장을 로봇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주쯤 되면은 이 피지컬 AI 기업들이 한 번 정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요. 저는 바로 이 구간에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봐요. 이 구간에서 올 한 해 피지컬 AI 기업들의 성장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정도 이렇게 좀 쉬어갔죠. 이 쉬어간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정별 구간, 완벽하게 준비가 된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2026년 상반기부터 AI 에이전트와 지능형 자율제조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것이 바로 실적으로 부여받게 될 그런 로열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 말에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이 어닝 쇼크가 왜 나왔냐면 일회성 비용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실망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026년은 상반기 1분기부터 기저효과를 통해서 강력한 실적 성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26년 총 한 해는 영업이익이 6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위치에서라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피지컬 AI 기업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이라도 없다면 이 기업 정도는 담아놔도 충분히 실적으로 봐도 성장성으로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목표 가격은 제가 좀 크게 잡았습니다. 전고점이 위치한 45,0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하고요. 여기가 돌파된다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 가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자리에 있잖아요. 요 골든 크로스가 이제 훼손되면 안 돼요. 이대로 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막 달려야 되는데 주가가 픽픽 쓰러져서 여길 이탈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라도 로스컷을 하셔야 된다라고 3만 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스마트 팩토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옵니다.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 8년까지도 충분히 성장성이 가능한 이 피지컬 AI 기업 포스코 DX,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이라도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또 이 시간 기대하는 이유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토요일 공개방송이에요. 제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쑥쑥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레퍼토리를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추천 종목도 한 종목 콕 찍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주 전략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신다면 실패하지 않으실 거다, 좋은 수익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머니왕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